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성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폐암의 국소적 면역 억제를 넘어선 전신적 면역 억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은 이 대한민국의 이제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는데요. 심지어 해가 지날수록 그 사망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서 이제 암은 다양한 기작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 세포를 이제 억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튜머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T세포를 이런 이뮨 서프레시 그 환경을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억제를 하던가 아니면 이니비토리 몰레큘을 발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억제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이 중에 이 이니비토리 이뮨 체크포인트라는 방식인데요. 이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PDL1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DL1은 사실 정상적인 세포에서 원래 발현이 되는 것이고 T세포에 있는 PD-1과의 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T세포의 활성화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목적은 정상 세포가 T세포의 활성화를 억제시켜 스스로의 세포를 공격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제 셀프 하밍을 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이런 PD-L1을 똑같이 발현함으로써 면역 세포의 공격을 피하는 이뮨 이베이전 메커니즘으로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세라피가 요즘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식화해서 보게 되면은 이 T세포에 발현하는 PD-1을 튜머 세포에서 발현하는 PD-1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T셀을 서프레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뮤노세라피 ICI 같은 경우는 이러한 PD-1 또는 PD-L1을 안티바디로써 이제 방해함으로써 이러한 그 T셀의 액티베이션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non-small lung cancer 오늘 주로 보게 될 이 NSCLC 환자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임상 시험에서 이 기존의 세라피인 키모세라피에 비해서 더 월등한 그 임상 예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 30년간의 그 캔서와 이뮨에 관련된 그 연구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그 결과들이 힘입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가 알아야 될 점은 실제 임상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2011년 처음 ICI 세라피가 FDA에서 이 승인되었을 전후로 봤을 때 이런 엄청난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 임상의 그 향상은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갭이 존재한다라는 도 저희가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로서 저희가 ICI 세라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반응하는 리스폰더의 그 수가 전체 환자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많은 연구들은 이런 리스폰더, 넌 리스폰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뭐 그중에는 튜머 PDL1, 뭐 튜머 안에 있는 CDH 세포, 그다음 튜머 뮤테이션 버든 같은 다양한 지표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점이 밝혀져 왔지만 실제로 좀 더 근본적인 이유, 왜 누군가는 리스폰더가 되고 누군가는 널 리스폰더가 될까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이제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에 쌓여있는 이 경험이 리스폰더 또는 넌 리스폰더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암 환자가 된 후에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 리스폰더, 넌 리스폰더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에는 모더 리스폰더였지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일부가 넌 리스폰더로 변했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연구에서 이제 캔서가 시스테믹 히스토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실제 리스폰더에서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넌 리스폰더로 변해간다라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로 이제 진행하기 전에 먼저 T세포의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특이성, 그 스페시피시티와 다양성, 다이버시티입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안티겐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을 하면은 하나의 T세포는 하나의 안티젠만을 인식을 해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안티젠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그만큼이나 다양한 T세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때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들 중 이 튜머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부분은 튜머에 넌 스페시픽하고 극히 일부만이 튜머 스페시픽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을 이제 생각을 한 채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요. 이 시스테믹 CDH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몸에 존재를 하고 굉장한 그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순환을 하게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험에 사용을 하게 되게 되겠죠. 근데 이때 암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시스테믹 T세포 중에서도 튜머 안티젠에 의해서 튜머 스페시픽 T세포들이 올리고클론을 익스펜션 하게 되고 이들이 혈액을 통해서 암을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의 안에 존재하는 T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성이 적고 이 튜머 스페시픽한 T세포들이 이렇게 일리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이 튜머와 튜머 안에 있는 T세포들 사이에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반면에 튜머 스페시픽하지 않은 세포들이 대부분이 이 시스테믹 T세포 같은 경우는 그 연관성이 아직까지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캔서와 시스테믹 T세포의 그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런캔서 환자와 헬시 도너의 이 혈액 내에서 CDH 세포를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CH 세포의 가장 큰 분화 단계인 나이브, TCM, TM, 킬라 네 단계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을 때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암 환자에서 이 TM이 유독 굉장히 증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였고요. 또한 TEM 내에서도 CD27과 28에 따라서 더블 포지티브, 싱글 포지티브, 그리고 더블 네거티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더블 포지티브가 감소하고 TEM 증가는 실질적으로 이 DNTM의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DPTM의 감소, 그다음에 DNTM의 증가는 이런 스테이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다른 임상의 지표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캔서 스테이지에 디펜던트하게 이런 서큘레이팅 CHTP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서큘레이팅 CHTP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튜머 넌 스페시픽하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DNTM의 증가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가설은 이제 이 혈액 내에는 이 튜머 스피든 T4가 적긴 하지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분열을 해서 존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적은 T세포들의 분열이 우리가 DNTM의 증가로 비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헬시 도너 4명과 NSC 환자 8명의 혈액에서 CDH-T세포를 모아서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하였습니다. 이때 13개의 이제 클러스터 나올 수 있었는데 라이브, TCM, TPTM, GNTM을 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때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클러스터 3번부터 9번이 전부 다 이 그랜자임 그 퍼포레인 사이토시스가 높고 셀 센터 마커가 높고 CD27, 28이 낮은 전부 다 GNTM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 C3 가장 이 메이저 클러스터인 C3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서 동시에 발견이 되는 반면 C4부터 9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이 조그만 클러스터들입니다. 이 클러스터들은 모두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서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인디비주얼 스페시픽한 DNTM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DNTM이라고 칭하는 것은 실제로 C3부터 9을 통칭한 이 3번부터 9번을 모든 클러스터를 DNTM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DNTM 클러스터에 그 해시와 페이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때 휴도타임 아날리시스 통해서 이 똑같은 DNTM 내에서도 조금 더 앞쪽에 휴도타임을 분포하는 부분에서 페이션트가 좀 더 증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존재하는 DNTM이 누굴까라고 보았을 때 먼저 이들은 이제 DNTM이기 때문에 DNTM 시그니처 주인 컨센 H는 당연히 높게 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때 재밌던 점은 이 앞에 단계, 이 DPTM의 클러스터인 DPTM의 클러스터 시그니처 주는 그랜자임 K가 여기서도 같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알려진 DNTM, 이 그랜자임 K 네거티브 DNTM과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던 그랜자임 포지티브 DNTM 두 가지를 나눠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그랜자임 K 네거티브 DNT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나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저희가 새롭게 찾은 이 근육의 포지티브 DNT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스테이지와 디펜던트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유세포 분석을 통해서 관찰한 DNTM의 환자에서의 증가는 실질적으로는 이 그랜저긴 포지티브 DNTM이라는 새로 유닉 파퓰레이션의 증가와 연관이 있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하이퍼시스대로 그러면 이 그랜저긴 포지티브 DNTM이 실제로 혈액 내에 존재하는 튜머 스페시픽한 티세포들일까라는 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혈액 내에 존재하는 튜머 스페시픽 T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그 사이토식 티슈 레전트 마커가 높게 발현되고 이렇게 분열된 형태로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클로노타입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전체 서큘런 T세포의 대략 3% 굉장히 적은 프로포션이다라는 점이 기존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실제로 이 사이토식 티슈 레지던트 마커 같은 경우는 그랜저긴 포지티브가 아닌 그랜저긴 네거티브에서 가장 높게 발현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스펜디드 폼 같은 경우도 이 기존에 알려진 그랜저긴 네거티브 DNT에서는 확연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랜저긴 포지티브 DNT에는 이 부분도 증가된 게 일부 있었지만 실제 가장 큰 증가는 싱글톤, 즉 한 개짜리 클로노 타입에서 증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런 싱글톤, 굉장히 파스트 싱글톤 같은 경우는 전체 TEM 클로노 타입의 거의 2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아마 그래서 파스트 TNT의 대부분은 이는 튜머 스페시픽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그래님 파스트 DNTM의 증가는 이런 시스테믹한 이벤트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하이퍼시스인 이런 튜머 스페시픽한 T세포들의 증가가 있었지만 이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랜저긴 포지티브 DNT라는 세균 포퓰레이션이 시스테믹하게 나타나는 것이더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랜저긴 포지티브 DNT의 형성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행이 될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 그랜저긴 포지티브 DNTM이 바로 앞에 있는 DPTM 이들 이제 프리커서 생길 수 있는 클러스터에서 이제 패스웨이 애널리시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 DPTM이라는 똑같은 클러스터에서 패스 애널리시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과 페이션트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인플라메이션과 액티베이션에 관련된 유전 세트들이 페이션트 전부 다 높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암 환자여서 이제 잘 발견되는 이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이 이런 페이션트의 시스테믹 액티베이션을 유도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한 관찰한 것은 이 4명의 건강한 사람 중 1명이 저희 이제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인플라메이션이 높게 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관찰한 유포 센서에 전부 다 관련했을 때 이 ACE2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진셋들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 인플라메이션이 진셋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액티베이션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 전부 다 봤을 때도 인플라메이션 진셋과 액티베이션 진셋의 스코어는 실제로 코레레이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인플라메이션과 액티베이션은 서로 실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찾은 거는 이 콰이센스에 관련된 진셋들이 페이션트에서 감소되어 있었고 이 콰이센스의 감소는 액티베이션의 증가 그리고 굉장히 DNTM 그리고 그 DNTM과 굉장히 높은 코리ले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콰이센스라는 거는 호메오스태시스 메커니즘으로서 T세포가 이런 인액티브 스테이트를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만약 콰이센스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자극이 없어도 그냥 스폰테니스하게 그냥 상시적으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분열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콰이센스의 감소가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아니라 이 콰이센스 감소가 실질적인 시스템의 액티베이션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는 퍼블릭 PBMC 데이터베이스를 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바이럴 인펙션, 그다음에 오토이뮨 디스오더에 관련된 싱글셀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공통적으로
그 헬시 도너를 같이 분석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헬시 대비해서 이런 유전자 세트의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재밌게도 바이럴 인펙션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화이센스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쪽 인플라메이션이 다 있었는데 인플라메이션이 있어도 이제 화이센스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재밌게도 이제 오토이뮨 디소르의 일부 특히 뭐 쇼그레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화이센스의 레벨이 많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 다 통합해서 보았을 때도 인플라메이션은 액티베이션, 화이센스와는 연관이 없었고 반면에 화이센스와 액티베이션은 인버스플레이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화이센스의 감소는 그런장의 파지티브 DNTM의 증가와 관련이 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화이센스의 감소, 저희 유전자 레벨에서 봤던 것이 그럼 실제로 단백질 레벨, 피노티프 레벨에서도 관찰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25명의 헬시 도너와 이제 71명의 NSC 환자에서 그 PBMC에서 CDH 세포를 다시 유세포 분석기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확인한 것은 똑같은 서브셋끼리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몰레큘들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CD95를 눈여겨보게 되면은 CD95는 대표적인 CD8 T세포의 액티베이션 마커입니다. 이 액티베이션 마커가 똑같은 서브셋끼리에서도 환자에서 전부 다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브 같은 경우는 이들의 이제 데피니션상 어떠한 자극을 받지 않은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액티베이션 마커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액티베이션이 나이브 세포부터 전신적 시스테믹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단백질 발현의 변화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UMap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TCM, DNTM, DPTM, DNTM까지 되고 필드 타임이 이렇게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분석한 것은 이렇게 라이브 TCM부터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슈터 타임이 증가되는데 똑같은 라이브 내에서 슈터 타임이 어떻게 다를까를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TN 내에서 그 라이브 내에서도 페이션트는 좀 더 뒤쪽에 슈터 타임이 증가하는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TCM 내에서도 똑같은 TCM이지만 페이션트하고 해시이 좀 더 뒤쪽에 슈터 타임이 증가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평균을 내서 보았을 때도 거의 대부분 서브셋에서 페이션트가 헬스에 비해서 슈트 타임이 더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서 이 CD28이라는 몰레큘을 다시 보게 되면 또 재밌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나이브지만 페이션트 나이브는 그다음 단계인 TCM에 가까운 형태로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TCM은 또 같지만 DPTM에서는 다시 또 다음 단계인 DNTM에 유사해지려는 또 내려가는 형식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마치 똑같은 그 서브셋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의 세포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이 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 단백질 랩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대치색 모든 서브셋에서 즉 시스테믹하게 이런 분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식화해서 보자면은 건강한 사람의 페리페럴 블러드 같은 경우는 호메오스타시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화이센스라고 하는 이런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잘 작동하고 있어서 분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 아니 렁캔서 환자 같은 경우는 호메오스타시스가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뿌리 역할을 하는 화이센스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떠한 자극이 없더라도 그냥 액티비티, 디프레인에 관련된 유전자와 프로틴 레벨이 변화하게 되고 그것이 분화로 이어지게 돼서 저희가 관찰한 그랜저기 포지티브 DNA면은 유닛 파퓰레이션의 증가로 그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DNTM의 증가가 임상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걸 알기 위해서 다시 이제 단백질 레벨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DPTM은 그랜자인 K가 높게 발현되는 걸 단백질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고 DMTM의 일부가 이제 그랜자인 포지티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싱글셀 시퀀스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파스티드 NTM이 스테이지에 따라서 증가된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고요. 이때 이제 다양한 단백질 레벨에서 퍼포린, 티백 같은 것을 확인해 봤을 때 그랜장의 파스티브 DNTM은 딱 중간 정도의 발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좀 더 많은 양의 마커로 확장을 시켜서 보았을 때
그런자인 K 네거티브 DNTM은 앞선 DPTM과 그런자인 K 네거티브 DNTM가 약간 중간이라 생각할 수도 지만 실질적인 패턴을 보면 좀 더 그런자인 K 네거티브 DNTM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사도 분석을 해보았을 때도 이 DPTM과 다르게 그런자인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에 따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런자인 포지티브 DNTM은 뭐 유전적으로 단백질 레벨로도 좀 더 중간에 위치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DNTM이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DNE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DN은 CD27, 28이 발현하지 않은 더블 네거티브라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특히 이런 27, 28 같은 거는 이들의 분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CD7세포를 분열을 시킬 때 CD3를 똑같이 주더라도 CD28 레벨을 이제 충분히 줬을 때는 CTB에 따라서 분열도 하고 액티베이션도 하지만 28이 없게 되면은 아예 분열, 그 액티베이션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비트로 분열을 시켰을 때도 DPTM은 잘 하지만 DNTM은 거의 분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인비보에서 분열을 시켜보았을 때도 예를 들어 이제 NSG 환자의 ICI 세라피를 치기 전과 후에 그, 그 혈액 내에서 이 케어스티븐을 보았을 때 DPTM은 케어스티븐이 확 증가해서 즉 분열이 일어나지만 DNTM은 잘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ICRP 세라피를 쳤을 때 실질적으로 분열하고 그 효과를 받는 거는 DNTM이 아니라 DPTM이다. 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실제 임상 결과적으로 DNTM이 좋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3개의 코호트 총 145명의 환자에서 이 혈액을 통해서 프리테라피 혈액을 받아서 이런 DNTM의 퍼센티지를 저희 측정을 하였고 이 파셜 리스폰스 레이트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 DNTM이 높았던 환자는 낮았던 환자들에 비해서 모든 1번, 2번, 3번 모든 코호트에서 다 훨씬 더 낮은 그 PR 리스폰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 2번, 3번 다 합쳤을 때도 거의 2배 가량 그 2배 가까이 그 발육률의 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실 이걸 이제 AG를 좀 70세 이하로 이렇게 대략 절반 정도의 환자가 되게 되는데 70세 이하로 좀 더 저희가 가져보게 되면은 그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코트 1에서는 50%대 19%, 코트 2번에는 62%대 8%, 뭐 코트 3번에 100% 70%. 그다음 다 합치더라도 68대 27, 2배 이상의 이 리스폰스 레이트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NTM의 증가는 실제로 임상적으로 매우 안 좋은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저희가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건강한 사람은 튜머가 없을 때는 이제 DPTM이 많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튜머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까지 DPTM을 많이 유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이 안에 존재하는 튜머 스페시픽한 T세포들도 아직 ICS 테라피에 반응을 할 수 있는 DPTM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환자들은 최종적으로 ICS 테라피에 좋은 반응성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호면셀 디스레이션에서 DPTM이 점진적으로 굉장히 포지티브 DNT로 변해가게 된다면 이 안에는 자연스럽게 휴먼 스피시픽한 슬포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이런 굉장히 포지티브 DNTM은 IC 세라피에 반응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은 IC 세라피에 반응하지 못하는 환자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메스테 디스레기션이 이런 ICR 리스폰스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레이 스테이지 환자들은 ICR 세라피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일부 아직 이런 호메스테이션이 덜 일어난 환자들은 그나마 ICR 세라피에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캔서가 시스테믹 T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이 리스폰더를 시간대와 점진적으로 넌 리스폰더를 변해가게 만들었다라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발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이 치스의 홈런치스 랩, 치스파 항산성 연구실이고요.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저희 조재호 교수님의 많은 지도를 통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머지 연구 랩 그리고 다른 이 연구에 도움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